절반 넘게 전장현 회원단체만 건강부는 해당 공모조명이 6만 개 정도.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들에게 정부와 기업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탐사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봄날 어느 오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뵙는 이런 과정들이 참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당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서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당나라를 몇 편 이렇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욱더 새로운 모습, 더욱더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고 있어요. 예, 마구마구.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뒤에 살짝 이렇게 보시다시피 더탐사에서 최근에 준비를 하고 공들여서 잘 진행하고 있는 시민학당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더탐사에서 이러한 시민학당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시민학당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운영하시는지도 모르고요. 컨텐츠만 대략 영상 다도 못 보고,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영상 조금 보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저에게 나무라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시다. 그러면 제가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만큼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러한 기회를 제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요, 저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요즘과 같은 야만의 시대에는 이 정치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면 저희 삶이 완벽하게 쫙 바뀔 거라는 환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예. 이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가서 참 이런저런 일들, 참 창피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그런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렇다고 세상이 막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차칫 희망을 꺾을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그 희망이, 그 꺾어진 희망이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이 가이딩 라이트이죠.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요. 저는 정치가 저희 실생활에 밀접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만의 시대에는 이 불안정한 정치가 뒤덮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들죠. 대통령 스스로의 능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자극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가르침, 배움, 옆 사람으로부터의 조언, 스스로의 판단이나 스스로의 어떤 학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조언이나 외부로부터의 조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상황에 이르고 보면 이 정치라는 것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향으로 저희 삶이 상당히 피폐해집니다. 매번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분들께서는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최근에는
한 잔이라도 드시지 않으시면 잠을 못 이루시고 또 약주를 안 드시더라도 불면증 때문에 잠을 또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막 오르시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접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는 우리의 그 삶의 곳곳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더 비례해서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에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TV 뉴스도 안 보시고 신문도 거부하시고 심지어 더 탐사에 보도되는 내용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타 다른 유튜브 매체에서 보도되는 영상들이나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다음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야만의 세상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중도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나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싫어서 안 찍었고 뭐 조금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음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후보를 뽑아볼까. 이런 차선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그 다른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꿈꾸는 순간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려도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두 번의 아주 제 인생에서의 획기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제가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근무를 몇 년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주도민으로 몇 년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주도의 그 선거 구역 아십니까? 권역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주도는 제주시에 많은 분들이 몰려 사시고 서귀포시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구가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가 세 명의 국회의원 자리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갔었던 시기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 자리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지사까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죠.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토부 장관 하고 있는 원희룡 씨였습니다. 저는 원희룡 씨가 도지사를 할 때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철저히 저희 주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뭐 제주도를 혹은 제주도민을 낮추어서 뭐 얘기를 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필요한 부분만을 따오기 위해서 또 제가 거짓말로 제가 꾸며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경험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민이시거나 제주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주도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얼마나 좋은데요, 살기가. 제주도는 제가 처음에 가보고 놀란 것이 제가 미국에서 여러 도시를 살아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점이 제주도에 다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주도 가서 그냥 어메이징 했어요. 그냥 가는 데만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막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럴 정도로 제주도 아름다운 곳이고 좋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를 두어서 여러분들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피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뭐 제주도 그냥 작은 한국으로 놓고 보면 와 얼마나 좋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 다 제주도 세 자리 다 차지하고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제주도민의 삶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혹은 다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그 다음 뒤를 잇는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좋을까? 지금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안 받겠지.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주도가 그랬어요. 그래 왔고요. 지금까지. 지역의 100% 의석을 쉽게 말해서 여의도의 100%를 모든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거죠. 그리고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당연히 저희의 삶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죠. 뭐 본인들 정치하라고 저희가 찍어줬습니까? 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줘라. 그런 법을 만들어라. 그렇게 열심히 그것만 보고 의정활동을 해라. 라고 믿고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살고 계시거나 제주도 도민 여러분께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제주도 살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3명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었긴 했지만 뭐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제주도정에는 뭐 딱히 뭐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그 활동, 국회의원분들의 역량을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제주도에 할당된 3석을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도 도민들의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제주도정이 제가 살 때만 해도 이해 안 되는 도정이 너무 많았고 수정되어지지 않고 도민을 위한다는 느낌을 받는 도정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단지 제주도에서만 국한돼서 일어날까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주도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3석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제주도 현실이잖아요. 이상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제주도민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엇?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생활과 얼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극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더 극적인 예는 시카고의 예입니다. 갑자기 왜 시카고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입니다. 유색, 즉 백인이 아닌 대통령이란 거죠. 그때 당시 제가 시카고 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은 일리노이입니다. 시카고가 속해 있는 그 주, 일리노이주죠.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 의원부터 시작해서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대략적인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유색인종들,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죠. 소위 말하는 흑인들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유색인종이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되짚어서 이렇게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마치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미국이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 미국이 흑백이 포지션이 바뀌는 것 같은 상전벽해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당선 확인이 되는 순간 시카고 남부 지역, 즉 사우스 시카고의 흑인 밀집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도 엄청 나고요. 무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치안에 대한 그 걱정도 있었고,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흑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미국을 만들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본인이 그렇게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를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찍어줬던 한 표를 기꺼이 던졌던 그 후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혼자서 개혁을 꿈꾸고 인종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사회적인 변혁을 준비를 했어도 기존의 정치 세력이라는 것, 기존의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바마 케어라고 생각하는 의료 개혁도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죠. 미국이. 예.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 정치에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실 세계와는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렇게 또 막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정치가 막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신 박사, 그런 얘기 당신은 왜 합니까? 그걸 왜 굳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정치와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리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죠. 그것이 바로 시민 교육인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뭐 임기가 다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5년 임기가 이미 뭐 1년 지났으니까 나머지 4년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뭐 대통령 그 다음 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당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이재명 당대표니까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들 실망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집회 나가셔갖고 이재명 내려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저희가 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야죠. 그러려면 성숙된 교육받은 시민 교육을 받은 깨인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woke, 지금 깨인, 이건 뭐 미국에서도 현재 쓰이고 있다는 아주 뭐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해되는 허용되는 용어는 아닌데요. 일부 깨시민들, 소위 말하는 깨시민들도 미국에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부를 때 표현하는 말이래요. woke population, woke civilians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집회를 나가고 함성을 지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민학당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민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들이 어떤 강의들이 있냐면요. 뭐 노자랑 놀자라든가 예수 이야기, 뭐 벌거벗은 붓다, 제국의 시대, 시로 쓴 자서전, 네, 그리고 아리오소 기타 교실 등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시민 강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민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납계종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답도 없고 이렇게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도탐사에서 프로그램으로 한 꼭지로 시작이 되었죠. 납계종.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그 서로 각기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시죠.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관계들, 서로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서는 배우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분들 모이셔서 맨날 싸울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이념이 다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안 할 것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낱개종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벌거벗은 붓다라든지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색다른 시각, 내가 그동안에 갖지 못한 관점을 왜 가져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때 유연하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철학도 있습니다. 노자랑 놀자라는 우리 김영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철학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최근에는 철학을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접근 방법, 노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더탐사의 시민학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민학당의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맛보기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단락을, 조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과연 그렇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따분한 그런 학문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데 재밌는데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으신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한 관계성에 근거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합니다. 저는 이름이 김규돈이고요. 신학교 생활 15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만에 관련된 학문인가 정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춤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괜찮으실 겁니다, 아마. 예, 저도 처음에 기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제안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최근에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딱 해서 재정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시민학당을 만들고 계시니까요. 제가 오늘 당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민교육이 왜 필요하고 시민의식이 깨어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탐사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한 보도 매체, 보도 채널의 그 이상의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시민 교육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 쳐주시고, 또 박수 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 없이는 참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또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강의에 참석하러 오셔서 이 좋은 봄 기운도 느끼시고 맛있는 스튜디오 더탐사에 커피도 즐기시고 음료도 즐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분도 좀 이렇게 업시키시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느끼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시민학당에 대한 단순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얼마 앞에 그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중에 하나로 우리 시민학당에서 제공되는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실천하신다면 향후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대한민국의 멋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당나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학당의 맛배기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시민학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더 탐사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